반갑습니다. 모처럼 이래 대하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럼 금년이 처음이네. 예. 불교는 처음부터 종교는 아닙니다. 서양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주 종교로서 출발해서 종교로 끝나기 때문에 종교에는 얼마든지 신화와 동화와 스토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종교로 착각들을 하는데,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차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다 간과해버리죠.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끼친 게 뭡니까? 부처님이 주신 선물은 삼보예요, 삼보. 세 가지 보물. 거기에 불법성이죠. 그런데 불은 부처님이 뭐냐면 진리를 설하시러 오셔서 한 생애를 그야말로 참 드라마틱하게 길 위에서 사심으로 해서 불을 완성했습니다. 길은 도죠. 그 부처님이 길 위에서 사셨다는 말은 도의 분상에서 사셨다는 뜻이 돼요. 길도자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시기도 길에서 태어나시고 또 출가해서 길 위의 삶을 살면서 그래서 법을 펴둔 것도 길 위에서고 또 그 법을 펴기 위해서 한 생애를 송두리째 바쳐서 계속 참 글식 행각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다 가셨으니까 길 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길 위에서 돌아가시죠. 그보다 더 완벽하게 길을 구현하고 길의 삶을 구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길 위의 삶만 그냥 사신 게 아니라 법을 펴셨단 말이에요. 법.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사실은 법이고 법을 펴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를 경배드리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 없으면, 법을 안 펴셨으면, 그저, 한 깨끗한 인생이 아주 진지하게, 그러나 조용히 어디 인도 한 구석에서 살다가 가신 걸로 끝나죠. 그러나 부처님은 법을 펴셨고, 그 법이 그야말로 동서고금이 없는 기가 막힌 대선물이라. 인류에게 준 법을 그렇게 완벽한 법을 펴신 분이 있습니까? 깨닫고 한 소식 하고 제자를 많이 키우고 한 분들은 많죠.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그러나 그분들하고 부처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 부처님은 법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부처가 나오셔서 법을 만드시고 그 법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열심히 추종을 해서 그 가르침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을 성가하거든. 중이라 이 말이야. 성.
그래서 삼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삼보가 이루어진 이게 부처님의 선물이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파일이라고 해서 이런 기념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삼보를 끼쳐주신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길 위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 길이란 말을 여러분이 가볍게 또는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인이라 이러잖아요. 도인이란 말 많이 쓰죠. 근데 그것도 뭐요? 길 위에 사람 아니요. 사실은. 그래서 길을 말하자면 가르치고 길 위의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그 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가르침, 그 체계. 즉 어떻게 보면 불교는 도교입니다. 그런데 도교라는 게 또 중국에 따로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결국 부득이 쓸 수가 없죠. 똑같은 말이 돼버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래서 불교를 도교라고는 않고 그냥 불교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를 신처럼 떠받드는 종교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란 이름 자체도 여러 가지로 좀 속된 말로 헷갈리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그 붓다가 삼보를 우리에게 끼쳤다는 측면에서 종교가 아닌 한 가르침, 아주 체계적인 가르침의 체계로서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법이란 말이 나오게 돼요. 불법성. 그 법. 그럼 이 법은 뭔가? 여러분은 이미 고향 소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많이 보셨겠지만, 읽고 생각도 하셨겠지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체계가 법입니다. 그 법을 이제 가르침이 매우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진리의 가르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무한대로 늘어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단말한 거는 소위 사물, 일체 사물이 다 단마다 하는 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확대 해석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서양에서는 대문자 단마와 소문자 단마를 구별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좀 각인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부처님이 가르치심이 단마고 그 단마에는 사물이 다 포함되는데 그냥 하나의 사물로서 things로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체계 정연, 이로 정연한 어떤 짜임새의 틀 속에서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물 갖다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인연, 어떤 연기에 의해서 형성되었느냐 하는 식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그대로 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체계, 우리의 사고를 틀주고 규정해서 발전시키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대로 이끌어주는 그 체계,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이로정연하고 제임스가 딱 갖춰져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되게 어렵기도 한, 실제로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에서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달리 깨닫는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문득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깨달았다는 말은 결국 몰랐던 걸 알게 됐다는 말인데, 결국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모를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그 많은 스승들에게, 선생들에게 배우고, 그런데도 왜 모를까? 그래서 깨달음을 왜 필요로 할까? 그거는 결국 부처의 법이 그렇게 대단히 이로정연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어떤 종교로서는, 소위 말하자면 릴리전 체계로서는 스스로 제한을 안고 들어가고, 그래서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뭐 세력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종교도 뭐 신도수가 얼마나 되느냐, 어느 만큼 많은 나라에서 추종자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종교가 어쩌니 저쩌니 이래, 세력이 어쩌니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뭔가 고민거리도 많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참 많은, 이런 시대에서 이런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풀어야 할 과제도 많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부른 천리하고 서울에서 여기까지도 뭐 혹시 그거 가면 조금 뭐 시원한 소식 좀 들을까 하고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술도 없다면 안 오시겠지. 아무리 뭐 오시라고 보내도.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진리를 충분히 접하고 있고, 매일 진리를 만나고 있고, 진리 속에 살고 있다고, 사실은. 다만 우리가 공기를 매일 접하면서 공기를 의식 못 하듯이 진리를 매일 접하면서 진리를 의식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진리를 없어서 못 만나서 진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연한 진리를 부딪히는 세계를 살고 있느냐. 거기에서 함유되어 있는 진리가 참 많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별난 일, 그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일들을 우리는 일상사로 살고 있다기요. 그런데 그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걸 자극으로 잘 받아들이면은 개개인의 향상을 위한 어떤 재료로서 대단히 유용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하지. 어느 쪽일까는요,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서 그동안에 꽤나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이야기도 다 보면요. 딱 하나요. 팔중도 말고 할 이야기가 없거든. 없어요. 그런데 팔정도 이야기를 근데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팔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팔정도를 듣고 소화를 시키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 내가 생각을 해봤어. 팔정도는 왜 안 먹히지 않을까? 어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팔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소화시키기에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야. 어려운 거야. 길긴 거야, 문제가. 사실 정경부터 정전까지 하나같이 대단히 부담스럽거든. 그렇죠? 대단히 부담스러워. 아이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 자신이 없지, 뭐. 그 자신 없는 것을 갖다 자꾸 강요하는 저 스님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성불교에서는 팔정도 이야기 별로 안 하거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접할 기회도 저거 어려서부터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 그런데 어쨌든 사정이 어려운데 어렵도록 자꾸 강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쉽게 말하자면 조금 사탕을 발라서 좀 쉬울 것 같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쉬울 것 같이 좀 보여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소욕지족을 이야기해야겠다. 여러분 소욕지족은 팔정도에 비하면 쉽죠? 소욕지족. 그러면 정말 소욕지족의 뜻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는지 아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이 소욕은 어떻게 심지어 어떤 사전에는 보면 소욕을 갖다가 무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그야말로 작을 소자도 아니고요. 적을 소자거든. 소욕. 그 작은 바람, 작은 기대. 그래서 이제 적게 바라고 적게 일어나는 또는 얻어지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족할 줄 안다는 말은 적어도 기대를 긍정하는 거예요. 무족하라 이 이야기는 아닌 거야. 적게 기대해라. 기대를 좀 줄이라.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터무니없이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애당초 소욕이 안 될 거고,
그렇죠. 애당초에 기대가 크면은 소욕이 안 되죠. 근데 소욕을 조금 실천을 해보면은, 그 소욕 참 쉽고도, 그리고 굉장히 성과가 바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일 수 있겠다. 금방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처님 말씀대로 와서 네가 봐라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소욕이겠다. 예를 들면 말이요, 나는 출가하고부터 밥을 바깥에서처럼 세 끼를 먹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어. 절에 왔으니까 조금 바깥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밥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세 끼를 이제 안 먹고 두 끼. 두 끼도 나중에 보니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한 끼. 한 끼를 먹으니까 참 속 편하고 좋아. 뭐 그렇다고 바깥에서처럼 무슨 크게 노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능했겠죠.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나는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끼 먹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출가자는 대단히 참 상쾌하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거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중노릇을 해오면서 출가 이후로는 세 끼 먹은 적은 없어요. 두 끼 아니면 한 끼. 한 몇십 년씩 해봤어. 근데 제일 상쾌하고 좋았던 건 한 끼 먹을 때였어요. 도로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은 참 좋은데 요새 우리가 만나는 이 환경이 말이요. 한국 국민이 말이요. 도를 살기가 참 어렵다고. 주변에서 용납을 안 해. 그래가 말이요. 막 기술이니, 과학, 문명이니, 자본주의니, 뭐 온갖 걸 갖다 대가지고는 등산, 가만 놔두질 않는 거요. 우리 한국 국민은요, 원래 도인 국민이요. 근데 옆에서 자본주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안 되겠거든. 만일 한국 따라서 한국의 도인 기질을 온 세계가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 망해버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갈막스라는 참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 너무 머리가 일찍 좋아버려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면서 자본주의를 처음부터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공격하면요, 반작용이 따라오거든. 아마 칼막스 나타나서 자본은 안 썼으면 자본주의 벌써 바뀌었을 거야. 나는 이 인류가 자본주의 사회를 계속 이렇게 사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건 칼막스라고 봐요. 이거 무슨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게 그런 거거든. 자기의 어떤 중요한 일면을 지적당하면은 그게 옳은 지적일지라도 반발부터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의 서양식의 반응인데, 동양도 만나고 도도 만나고 불교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과학기술 문화예요.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꾸 발전시키면 인류의 한없는 기대를 유지시킬 수 있겠다 이거예요. 기대를 유지시킨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쓰죠. 또 근래 어떤 신문에 보니까 4차가 아니라 4.5차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차원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기대치를 발전시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역사가 멈추겠죠. 정지하겠지.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과학 기술 문화, 특히 술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애당초부터 술은 도의 어떤 반대 개념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도인과 술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술자와 도인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 도가 흥할까요? 망할까요? 그래서 이제 술의 문화, 서양에서 들어오는 그 과학 기술 문화와 우리의 그 도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조화롭게.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니까. 도는 도대로 있어야 되겠고, 술은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꼭 필요할 측면이 있고, 꼭은 아니지만은 대단히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술과 그리고 마땅한 도와 필요와 마땅, 당연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는 노력. 이게 이제 아마 이 시대의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과제가 아닐까. 술만 치중해가 술로 발전시켜서 뭘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은 조금 치우친 욕망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을 상당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예로부터 도인국민이라 하지만은 은근히 그 도 안에는 술에 대한 동경이 숨어 있어요. 도인 하면은 말이요. 아주 도가 높은 청정한 어떤 사람보다는 아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생각을 먼저 하거든. 그러니까 도술에는 사실은 아주 애매한데 술을 좋아하는 성향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법을 만나면 법술로 만들어보고 도를 만나면 도술로 만들어버리고 과학 기능을 만나면 기술로 만들어버리고 전부 술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오리지널한 그 형태를 용납을 안 하고 가만두지를 안 해. 술화시켜버려요. 그게 굉장히 심해져 가는 게 요새 현대 문명이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는 게 참 그 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이야기거든요. 술. 거기에 도의 흔적도 없어. 그러한 것이 대단히 맹렬하게
맹의를 떨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왜? 자, 우리가 욕망은 자꾸 많아서 소비를 많이 해주니까 일단 생산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생산 기술이 발달돼야겠죠. 또 거기에다가 이런 생산을 하니까 공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슨 기후 재난이니 어쩌니 또 뭐 문제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되 그런 재앙은 따라오지 않도록 아주 교묘한 기술이 또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것도 기술이요. 테크닉이요. 그래서 테크닉을 자꾸 이제 발전시키고 그쪽으로 이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별별 요상한 게 다 나타나죠. 요새 우리 사회에 말이요. 인구 문제가 어쩌니, 청소년 문제가 어쩌니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사회적 요인을 많이, 경제적 요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경제 문제가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나는 보질 않아요. 마치 정치 문제가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의 해결길은 안 보인다. 보이지를 않는다. 그럼 젊은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미래, 내 앞날 어떻게 될까? 무슨 주택 문제가 어쩌고 소득 문제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드러나는 정상이고 문제의 근원은 더 깊이 안에 있죠. 아니 더 근본에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것을 팔정도나 뭐 전통 방식으로는 좀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소욕지족을 일단 대안으로서 제시를 해보는 거죠. 욕망을 자꾸 우리가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아까 내가 공양 이야기, 식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외연을 확장시켜서 두루 모든 면에서 조금씩 욕심을 줄여나가면, 소위 지금 뭐 말하자면 과소비, 과생산의 문제가 글쎄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것도 장담을 못해요. 왜 못하냐? 소욕지족도 말처럼 쉽지만은 안 하거든. 여러분이 소욕지족 실천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다다익선에 여러분은 너무 길들여져 있어. 많을수록 좋아. 돈도 많아야 되고, 행복도 커야 되고, 조그마한 행복 그런 거는 아예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다 여러분 다다익선에 말하자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독 상태가 상당히 깊어. 뭐 요새 최고의 가치는 도가 아니야, 돈 아니요. 내가 전에 한번 그걸 이야기한 적이 있지. 돈을 설명한 적이 있지. 우리 말이 참 미안해. 글이 도에 이연이 붙으면 돈이죠. 근데 이 도가 정전해 나가는데 앞에 니은이 딱 맞고 있으면 어떻게 돼? 요 위에 딱 얹히면은요, 이거는 중장비도 못 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요 위에 딱 얹히면 못 나가. 그 이제 돈에 딱 얹혀버린 도. 이게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 문제다. 그 도가 못 나가니까 술만 발전하는 거요. 그래서 술의 시대가 아주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요 산중에 이제 사는 덕분에 돈 관심 안 두고 살 수가 있어요. 참, 나의 출가의 가장 큰, 말하자면, 덕이랄까, 복이랄까, 은혜랄까. 돈을 내가 일단 신경 안 쓰고 하루라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못 살잖아요. 근데 정말 못 살아야만 되는 걸까? 스님은 그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는 뭐 형편이 달라요 하면 딱 맞는 말이요. 뭐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한 의존도를 또는 돈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우리 인식을 조금은 바꿀 여지가 없을까? 돈 쓰는 용도를 일단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을까? 실천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가용을 꼭 굴리는 것보다 버스 타고 다녀보고, 버스 타고 갈 일도 웬만하면 좀 걸어보고, 그러면 건강에서 조금 뭐 더 좋은 거 많잖아요. 소욕, 욕망을 조금씩 줄이는 거는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고 또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 문제는 다 그래요. 예를 들면요, 부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부처님 분상에서 부처님이 당면한 문제란 게 있을까요? 내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 어때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문제 투세인데 왜 부처님에게는 없을까? 결국은 문제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끌어안는 거지. 끌어안고 사는 거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측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뭐가 문제다 하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서 생각해내고 있는 혼자 억지로 만든 문제인지 가짜 문제인지 말하자면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문제 속에 살 텐데 근데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드는 거하고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냐고 검토해 보는 거하고는 근본적 출발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라는 게 뭔지, 어떤 게 문제인지. 내가 내 마음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문제라? 그게 정말 문제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게 문제인가? 어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 매일. 여러분이 문제 아닌 것을 만일 문제 삼고 문제로서 거기에 시달리면서 거기에 눌려서 압박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죠. 그럼 내 문제가 뭔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만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멘트를 오늘 조금이라도 만들었다면 내가 오늘 이야기한 거 보람이 있겠네. 지족. 지족, 알지자에 족할 족자.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거, 방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문제 아닌 걸 문제로 삼듯이 문제가 풀려 있는데도, 풀어지는데도 전체 그게 풀어진다고 인식을 못하고 문제를 더 말하자면 더 바라는 욕망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 문제하고 같은 이야기야. 이만하면은 이거는 풀린 건데, 예를 들면 풀리자고 생각 안 하고 해답은 아직 못 찾아서 하고 해답을 따로 찾는 사람은 지족을 모르는 경우지요. 근데 지족은요, 알지자가 들듯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지족을 합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 그 일본 문화를 평양을 한 이야기가 있죠. 단소경박인가? 그렇지? 짧을 단, 작을 소, 가벼울 경, 얕을 박. 근데 이 시대 일본만 아니라 인류 전체 문화가 단소경박의 경향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될수록 더 그게 빨리 촉진된다고. 그렇잖아요. 무거운 거 다 싫어하고 조금 가벼운 거. 두꺼운 보다는 단소경박. 그걸 갖다가 인류들이 참 예외 없이 다 지금 그 길로 매진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과학기술 최대한 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술이 말이요,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요. 예를 들면 의술 발달하면 현대 어쨌든 병투성이 사회에서 의술이 발달된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고 고마운 이야기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단 술이 발달되는데 술이 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만들죠. 참 세상이 재미있게 하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을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고 너무 가까이 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고 구경하면서 살아라. 구경꾼이 되라. 이거 참 쉽지는 않아. 여러분도 한국에서 사는 이상 더 좋은 기술은 관심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구경꾼이 되는 노력이 더 쉽고 가능하다 이게요. 여러분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구경꾼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돈이 흐르는 그런 세상도 구경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보도록 좀 노력을 해보시라.
여러분, 구형군 됩시다. 이 시대는 구형군이 필요해요. 구형군의 자세가.